커다란 나무 밑에 서 있던 외국 여성은 한참을 오열합니다. 자신의 배를 한 번 쓰다듬더니 굳은 표정으로 거리를 걸어가는데요. 여성은 두 번 다시 한국으로 오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캐나다인 린다 씨가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인 린다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한국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모험을 좋아하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자랑하는 것을 즐기던 시기였죠. 그렇기에 저는 친구들이 일본을 갈 때 혼자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아직 전쟁이 끝난 곳이 아니라고도 하고 엄청 가난한 나라라고도 했어요. 아마 북한과 한국을 동일시했거나 인터넷이 엄청 활발한 시기가 아니라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겠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저는 그곳에서 한국 남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막 제대를 한 복학생이었는데 저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어디에 있든 그는 보고 싶다면 달려왔어요. 즐거운 일도 함께, 불행한 일도 함께였죠. 그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그는 저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니 좀 힘들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향수병에 걸리게 된 것이었죠. 한국과 그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정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껴지는 한국과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언제 제가 돌아올지 혹은 그가 캐나다로 올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는 불확실성에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캐나다로 갈 수 있다고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하나의 인생을 거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나기로 했죠. 그는 떠나는 저를 만나기 위해 공항에 찾아왔어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는데 그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이 그립거든 항상 저희가 만나던 큰 나무에서 7월 두 번째 주 토요일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제가 떠나던 날은 3월이었어요. 시간이 언제가 되었든 자신이 거기 서 있겠다고 하면서요. 그의 그 말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했죠. 저는 알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너무 좋았어요.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족들의 품에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재 씨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던 그인데 제가 그를 혼자 두고 왔다는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던 것이고 다시 한국에 가서 그를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병원에 가게 되었고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임신 소식에 놀라시긴 했지만 제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해주셨죠. 민재 씨가 책임감이 많은 사람이라서 무조건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책임감이었거든요. 그때가 민재 씨가 말한 7월의 둘째 주 토요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어요. 다급하게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재 씨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며 아기가 생겼다면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했죠. 당일 아침 나무 밑에 도착한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500년이나 되었다던 그 나무 밑에서 저는 하염없이 그를 기다렸죠. 저는 오지 않는 그의 핸드폰에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꺼져 있더군요. 이렇게 쉽게 잊을 거면 왜 그렇게 애틋하게 말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밤 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한국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 결심하며 떠났죠.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아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더군요.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지만 제 아기이니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 선택도 존중해 주셨죠. 마야는 그렇게 아빠도 모른 채 태어났습니다. 딸을 위해 대학을 포기했고 저는 마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야도 자신의 딸인 것처럼 챙겼죠. 심지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나 저는 여전히 민재 씨를 잊지 못했죠. 결국 전 남편에게는 미안하다며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를 위해 희생해 주었습니다. 알겠다는 말을 하며 이혼을 해주었거든요. 이런 환경에도 마야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어느샌가 대학생이 된 딸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생각나 안 된다고 했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말이죠. 마야는 제가 반대할 줄 몰랐는지 그래서 어떤 나라인지 자신이 보려는 것 아니냐며 화를 냈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야를 한국에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처럼 한국 남자에 빠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이번에는 친구들과 한국으로 놀러 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기어이 일을 내는구나 싶었던 저는 자꾸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를 물어봤죠. 마야는 자신의 아빠가 살던 나라가 너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기도 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마야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야가 걱정이 되었지만 막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던 시절의 딸을 기억하니까요. 그땐 그냥 이유 없는 불안감이 사로잡힌 것 같아요. 제가 지냈던 한국의 서울은 외국인을 신기하게 보면서 친절함을 베풀던 사람들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한국은 어떨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고심 끝에 저 또한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동안 가지 않았던 그곳인데 말이죠. 저는 문득 그가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날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7월의 첫째 주였죠. 갔다가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으나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마야는 친구들과 갔다고 했지만 혼자 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마야의 친구들은 현재 다들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아닌 일본에 가고 싶다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한국을 가기 직전까지 제가 한국에 가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죠. 마야가 저를 보고 극성엄마라고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딸과 마주했죠. 딸이 공항에서 기다려줬거든요. 딸은 마치 오랜만에 보는 사람처럼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더군요. 저랑 떨어진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게 맞는지 한참을 저에게 조잘조잘 이야기하더군요. 어린 시절의 마야를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에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재개발이 되어도 그 나무만은 베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나무 밑에 토요일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떤 바보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디에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가 보다 싶었죠. 마야는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상대방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해줬죠. 마야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고 이번에는 한국의 좋은 점을 설명해 주더군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좋아하던 한국의 장점을 딸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야가 묵고 있는 숙소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혼자 머물기 좋을 만한 곳이었죠. 저는 요즘 애들은 뭐든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야와 오랜만에 같이 자니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났어요. 누구보다 행복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던 과거가 말이에요. 그때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소용없는 이야기니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마야와 한국에 있으니 좋더군요. 한국이 싫어서라기보다는 향수병에 걸려갔던 것이라서 더 기분이 묘했어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주말에 공원을 가자고 하더군요. 북한산 근처에 있는 공원이라면서 좋다고 했어요. 공원을 생각하니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이 생각나더군요. 마야는 그곳에 있는 큰 나무가 정말 장관이라고 일러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야가 말한 공원은 아주 큰 나무가 있는 곳이었어요. 아주 익숙한 나무였죠. 기억에서 잊을 수가 없던 그 나무더군요. 저는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를 떠올리며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가을에 물들면 더 예쁜 나무였던 것마저 떠오르더군요. 그와 저는 가을에 이 나무를 보기 위해 매일 들렸었죠. 들린다.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고개를 돌렸죠. 거기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틀림없이 그였어요. 민재 씨요. 저는 너무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마야는 누구냐는 식으로 저와 그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는 신이 난 듯이 뛰어오더니 저를 안았습니다. 그린다. 그린다. 와줬어. 그 말을 반복하는 민재 씨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5살 아이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마야는 저에게 이 사람이 그때 말했던 그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네, 마야가 말하던 바보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꿈인 듯 싶어 넋을 놓게 되더군요. 그때 어떤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오더니 민재 씨를 떨어뜨려 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꼭 외국 여성만 보면 이런다면서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니니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고개를 한참 숙이시더군요. 저는 무슨 소리냐며 혹시 민재 씨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그분은 깜짝 놀라더니 제가 알린다인지 물으시더군요. 제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날은 공교롭게도 7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차분히 민재 씨의 집에 초대받아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는 제가 오기를 바라며 공사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저와 결혼할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더군요. 그러던 중 공사장에서 추락했고 심정지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살기는 살았으나 뇌손상을 너무 많이 입어 5살짜리 아이와 같은 지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무만은 기억하여 토요일만 되면 무조건 왔었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모습을 한 여성이면 나이 불문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고도 많이 당했었던 것 같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던 건 저의 큰 오해였습니다. 심지어 7월 둘째 주 토요일이 아닌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을 그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대로 되었죠. 저는 그리워만 하던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야가 한국의 대학교에 갈 수 있게 지원해줬고 저 또한 한국에 살기로 결심했죠. 저를 기다려준 만큼 저도 그와 함께하려고 합니다. 올해로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어가네요. 남편이 된 민재 씨는 저를 사랑해주지만 여전히 5살 아이로 머물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한 것 같아 저도 기적을 바라며 그를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린다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릭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